네, 보물섬의 숨은 황금을 쏙쏙 찾아드리는 코너죠. 보험의 정석 김정석 손해사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만이에요? 예,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의 김정석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험에서도 아는 만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함께 시작하시죠. 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재해와 상해에 관련된 보험 네. 이야기입니다. 재해와 상해,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해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질병과 반대되는 개념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리고 보험약관에서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 재해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보험에서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재해를 인정하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해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은 사고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냐에 따라서 중복으로 더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반 재해, 그리고 휴일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장의 크기를 보면 일반 재해보다는 휴일과 교통재해로 발생됐을 때 더 크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객에게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는데요. 화면에 그 서류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리고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의료사고와 같이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사고가 입증됐을 때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사고들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고보다는 작은 사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맞아요. 이 작은 사고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서류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진 기록지인데요. 앵커님, 초진 네. 기록지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어디에서 떼오라 그래서 저는 떼본 적은 있는데 아, 아마 그러셨어요?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초진 기록지에 네.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앵커님처럼 아마 보험회사에서 소진 기록지를 제출하라고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담아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읽어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초진 기록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 진료를 볼 때, 이 그림처럼 처음 진료를 볼 때 의사 선생님과 묻고 답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초진 기록지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묻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 기록지를 제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병원에 오게 된 사유가 질병 때문에 오시게 된 건지 아니면 사고 때문에 오시게 된 건지를 묻게 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한지와 그리고 얼마만큼 다쳤는지를 기재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과거의 치료 병력과 가족력을 묻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이 치료력 그리고 초진 기록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 목적을 위해서 병원에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병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진술하는 내용이다 보니 가공되지 않은 사실만을 진술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초진 기록지를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초진 기록지가 과연 보험금을 보장받는 데 얼마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사연들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연으로 구체적인 내용들 체크를 해볼게요. 예, 첫 번째 사연 함께 보시죠.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소고기 집한장을 운영하시던 분의 사연이에요. 추석 명절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주문이 많아서 늦게까지, 주말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고 날짜를 보니까 일요일 저녁 11시 30분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예. 뭐 일이 많으니까 또 사업자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고기를 써는 기계가 있어요. 깜빡 졸다 보니까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새벽 1시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자정이 넘어서 도착을 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뼈 조각이 아주 약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이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골절비와 수술비를 보장받고 저에게
혹시 내가 못 받은 보험금이 있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주셨는데 제가 숨은 보험금을 하나 찾아드렸습니다. 바로 손가락과 발가락의 뼈가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이거를 제거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절단장애 보험금입니다. 근데 앞서서 뼈 조각이 나갔는데 손가락 움직이는 데는 전혀 뭐 장애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꿀팁이라고도 설명을 드린 건데요. 예. 손가락이 움직이지 못한 때만 장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많이 절단되어야지만 장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예. 조금의 뼈라도 떨어졌다면 떨어지면. 장애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올해 4월 달에 이후에 판매된 보험에서는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도록 변경이 됐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들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 챙겨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일단 뼈 조각 절단도 장애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험금을 더 챙기긴 했는데 그럼 다 된 건가요? 예, 제가 숨은 보험금은 찾아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연 거요? 문제는 뭐냐면 초진 기록지를 제가 서류를 이거 아까 발급받았는데 걸리긴 했어요. 예, 그렇죠. 날짜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진술 내용을 보면 사고는 일요일 사고가 맞습니다. 휴일 사고가 맞죠. 근데 예. 초진 기록서를 뗐더니 일요일 날 사고가 났다는 내용은 전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고 내용만 담겨져 있었죠. 네. 이분이 보험을 가입한 내용을 보니까 평일 재해가 아니라 휴일에 사고 난 것만 보장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셨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보험사는 휴일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보장을 거절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업무를 맡아서 처리를 해드릴까 고민하던 중에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사고 현장에 다행히 CCTV가 있었습니다. 예. 이 CCTV 보장 기간도 사실 길지 않은데요. 이 CCTV를 확인해서 사고 내용이 확인되는 영상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 억울한 사연을 제가 보장받아 드렸습니다. CCTV 이렇게, 없었으면 예. 어쩔 뻔했어요. 그럼요. 일요일 사고를 입증 못할 뻔했네요. 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예. 휴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게요. 이제 느낌이 확 오실 텐데 예.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휴일제에 대한 사고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다음 사연.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예, 아마 추석 명절 때 많이들 뉴스에서 보시는 사고일 텐데 예. 바로 벌초를 할 때 사용하는 맞아요. 풀 깎는 기계 애초기 사고입니다. 저도 애초기로 벌초를 하고 왔는데요. 예. 보시면 이분도 일요일 날 당연히 벌초는 주말에 많이 가죠. 일요일 날 친척분들과 함께 벌초를 갔습니다. 벌초를 가서 애초기를 사용하던 중에 돌 파편이 눈에 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는데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벌초를 하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 생각하고 생활하시던 중에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눈에 이물감이 있고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 이미 시력은 평가표에, 우리 시력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시력 평가표의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고 각막과 망막이 손상된 상태로 진단이 되시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이분 또한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면 예. 이분께서 진술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사고가 맞거든요. 예. 근데 병원 사고 서류를 떼봤더니 이분 또한 벌초 장어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일요일 날 사고가 났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분도 휴일제에만 보장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요. 역시나 보험회사는 또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보장을 거절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또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도와드렸어요. 문제를 예. 해결해 드렸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해결해 드렸냐면 사실 산 이런 데는 CCTV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CCTV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드렸냐면 예. 같이 벌초를 간 친척분들께 목격자가 있었죠. 이 목격자 네네. 진술서를 제가 확보를 했고 아.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에 다 하이패스를 지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이패스 사용 내역을 떼어보니 주말에 속초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속초로 왔다 갔다 한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재해를 입증해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입증이 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진술한 내용, 꼼꼼한 사고 내용이 얼마나 보장받는 데 큰 의미가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정말 억울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 재해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예. 다행인데요. 다음 사연도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이어서 다음 사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사연은 두 분의 사연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추석 연휴 기간에 사고가 났어요. 네.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사고가 났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은 명절 연휴 기간에 공원에 가서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던 중에
공원 내에 보도블럭이 깨져 있었는데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신 사고가 있었던 거죠. 어머나, 예.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검사,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 고관절에 뼈가 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 사례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역시나 추석 연휴 기간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급제동하는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많이 실제로 생활을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카트 위에 많이 앉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에스컬레이터가 급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 카트에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떨어져서 얼굴에 찢어지는 사고가 생긴 건데요. 제가 지금 구두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상황 상상이 되시죠? 제가 그러게요. 예, 예.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공원 내에 보도 블럭이 깨져서 자전거가 바퀴가 껴서 넘어진 사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카트에 지금도 아이들이 카트 위에 앉아 있는데 급제동하는 사고로 아이가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냐면 자전거 사고와 에스컬레이터 사고, 보험에서 모두 다 네. 교통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잠깐만요. 근데 자전거 사고는 사실 예. 이해는 되는데요. 에스컬레이터가 교통재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교통재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뭐 더 나아가서 자동차. 지금 앵커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자전거까지는 좀 알겠는데 에스컬레이터도 교통재해가 되나? 라고 좀 의아하실 텐데 예. 제가 보험에서 말하는 교통재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약관을 설명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약관에 보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또는 옆에 탑승을 하거나 아니면 탑승을 하지 않고 도보 중에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교통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와 기타 교통수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관에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교통재해로 인정해주는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 화면과 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자전거와 같은 것들도 교통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두 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재해로 인정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처리할 때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보장을 받을 때 어떠한 항목들을 챙기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것을 보장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이 두 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재해와 휴일 재해, 교통재해를 각각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추석 기간 중에 사고였기 때문에 휴일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전거와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재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통재해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트와 공원의 시설물의 하자로 내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마트와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 책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재해 입증 서류, CCTV나 목격자의 진술, 그다음에 사고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초진 기록지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두 사연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내용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또 활용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저희가 한 30초 남았거든요. 예, 마무리 정리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마무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서류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서류들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나의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수집해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제대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험이 어려워서 보험받기, 보장받기 포기를 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석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